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 가족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편히 쉬세요. 그런데 그곳은 돈 빨아먹는 덫이었습니다. 200만 원이라던 월비용이 450만 원이 되고 나가려면 위약금 1억 5천만 원. 제 이름은 김철수, 올해 64세입니다. 37년간 공장에서 일했던 평범한 아버지였죠.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집에 들어오는 생활을 37년간 반복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야 했거든요. 큰아들 민호, 작은아들 성호. 이 아이들이 제 전부였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작년 12월 30일, 드디어 은퇴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받았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죠. 하지만 지금 저는 갇혔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이 하루하루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겪은 실화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든 벌어질 수 있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저와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저와 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자녀들로부터 실버타운 입주를 권유받고 계시다면 제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처음 이 일이 시작된 건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1월 15일이었어요. 그날 아침 큰아들 민호가 아내와 함께 집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도 이상했지만 뭔가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잠깐 앉아보세요. 거실 소파에 앉으니까 민호가 브로셔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표지에는 프리미엄 실버타운 그린힐이라는 글씨가 금색으로 번쩍였어요. 사진 속 노인들은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아버지,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사실 저는 아직 건강했어요. 당뇨 조금 있는 것 빼고는 별 문제 없었거든요. 집안일도 혼자 다 할 수 있었고요. 민호야, 아버지는 아직 멀쩡해.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요즘 실버타운이 얼마나 좋아졌는데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실 수 있고, 취미 활동도 하실 수 있고, 정말 호텔 같다고 하던데요. 민호가 브로셔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봐보세요, 아버지. 여긴 의료진도 상주하고, 식사도 해주고, 청소도 다 해준대요. 그리고 뭔가 응급 상황이 생기면 24시간 간병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은 얼마나 들어가는데? 월 200만 원이면 모든 게 해결된답니다. 200만 원. 제 국민연금이 120만 원이니까 퇴직금을 조금씩 보태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200만 원에 정말 다 포함이야? 식비, 관리비, 청소비까지? 네, 아버지. 올인클루시브라고 해요. 추가 비용은 전혀 없대요. 그때 작은 아들 성우까지 왔더라고요. 둘이 짜고 온 것 같았어요. 아버지, 혼자 계시면 저희가 너무 걱정돼요. 만약에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쩌죠? 여긴 간호사도 수문의 시간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가끔씩 안부 확인하러 오는 게 부담스러워요. 직장 생활하면서 매주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성우의 말에 가슴이 좀 아팠어요. 하지만 이해는 됐어요. 아이들도 각자 생활이 있으니까요. 아니다, 얘들아. 아버지는 아직 건강하다. 집에서 혼자 살 수 있어.
하지만 두 아들이 계속 설득했어요. 며느리들까지 가세했죠. 아버님, 거기 가시면 또래분들도 많이 계셔서 외롭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혼자 계시면 TV만 보시잖아요. 거기 가시면 운동도 하시고, 취미 활동도 하시고, 결국 저는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 견학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한 번만 보러 가보자. 일주일 후 아이들과 함께 그린힐 실버타운에 갔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외관부터 고급스러웠거든요. 마치 리조트 호텔 같았어요. 로비에 들어서니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이 번쩍번쩍했어요. 한쪽에는 카페도 있고 피아노도 놓여 있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김철수 어르신이시죠? 상담실장이라는 40대 여자분이 나와서 반겼어요. 정장에 하이힐, 완전 프로페셔널해 보였죠. 저는 이 시설의 상담실장 박미경입니다. 오늘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방을 보여줬어요. 25평 정도 되는 원룸이었는데 깨끗하고 가구도 다 비치되어 있었어요. 어르신, 어떠세요? 혼자 생활하시기에 충분하죠? 괜찮네요. 침대, 옷장, 책상, TV까지 모든 가구가 포함되어 있어요. 어르신은 그냥 짐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식당을 보여줬어요. 뷔페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음식 종류도 많고 깔끔해 보였어요. 식사는 하루 3번, 365일 제공됩니다. 영양사가 직접 관리하는 식단이에요. 운동시설도 있었어요. 헬스장, 수영장, 당구장까지. 정말 호텔 부럽지 않더라고요. 와, 여기 정말 좋네요. 민호가 감탄했어요. 저도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월 200만 원에 가능한가요? 박 실장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르신 저희는 올인클루시브 서비스입니다. 식사, 청소, 빨래, 간병 서비스까지 모든 게 포함이에요. 추가 비용은 일절 없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정말 추가 비용이 없나요? 나중에 이것저것 더 받지 않겠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어르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월 200만 원 외에는 일절 받지 않아요. 상담실로 돌아와서 계약서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글씨가 너무 작았어요. 나이 들어서 눈도 침침한데 이 작은 글씨를 어떻게 다 읽어요? 이 작은 글씨들은 뭔가요? 아, 그건 그냥 법적 조항들이에요.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첫 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첫 페이지에는 큰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월 이용료 200만 원 모든 서비스 포함. 자, 어르신,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계약하시면 입주비 50만 원 할인해 드려요. 민호가 저를 재촉했어요. 아버지, 좋은 기회잖아요. 50만 원 할인이면 꽤 큰 돈이에요. 성우도 거들었어요. 아버지, 여기보다 좋은 곳 찾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시설도 좋고, 직원들도 친절하고, 결국 저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서명을 했습니다. 김철수 어르신 환영합니다. 2주 후에 입주 가능하세요. 그때만 해도 행복한 노후를 꿈꿨었죠. 2주 후 저는 37년 살던 집을 떠나 그린힐로 이사했습니다. 첫 주는 정말 좋았어요. 식사도 맛있고 방도 깨끗하고 다른 어르신들도 친절했어요. 아,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권한 게 정말 잘한 것 같았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첫 번째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이게 뭐지? 360만 원. 분명히 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어요. 급하게 관리사무소로 내려갔습니다. 실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분명히 2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박 실장이 없었어요. 대신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 직원이 나왔어요. 어르신, 무슨 일이신가요? 이 청구서 말이에요. 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360만 원이 나왔어요. 직원은 컴퓨터를 보더니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기본료는 200만 원 맞습니다. 하지만 추가 서비스는 별도예요. 추가 서비스가 뭔데 160만 원이나 나와요? 잠깐만요. 직원이 뭔가를 찾아보더니 하나하나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난방비 30만 원, 특별 간호비 50만 원, 심리상담비 20만 원, 물리치료비 40만 원, 그리고 복도 청소비 20만 원입니다. 복도 청소비요? 그것도 제가 내야 해요? 네, 어르신. 복도는 공용 공간이라 거주자 모두가 나눠서 부담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걸 미리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계약할 때는 200만 원이라고만 했잖아요. 어르신, 흥분하지 마시고 계약서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 직원이 서류 뭉치를 탁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계약서 7페이지 하단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명하셨잖아요. 그때 그 작은 글씨 더미를 누가 다 읽어요? 게다가 폰트도 6호는 되어 보이고, 이건 사기 아니에요? 직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사기라니요? 어르신이 동의하고 서명하신 거잖아요. 저희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청구한 것뿐이에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어르신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퇴직금으로 한 5년은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가면 2년도 못 버티겠더라고요. 계산해 봤어요. 360만 원씩 나간다면 1억 2천만 원을 33개월, 그러니까 2년 9개월이면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둘째 달부터는 더 심해졌어요. 이번에는 420만 원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운동기구 사용료 30만 원, 도서관 이용료 15만 원, 심지어 인터넷 사용료 15만 원까지 추가됐더라고요. 도서관 이용료까지 받는다고? 다시 관리사무소로 갔어요.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난달에도 36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420만 원이에요? 같은 직원이 나왔어요. 이름표를 보니 김대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르신, 이번 달에 운동시설 많이 이용하셨잖아요. 운동시설 이용료도 따로 받아요? 네, 기본 이용은 무료지만 개인 트레이너 서비스는 유료예요. 어르신 한 달에 12번 받으셨잖아요. 언제 개인 트레이너를 불렀어요? 어르신, 운동할 때마다 직원이 도와드렸잖아요. 그게 개인 트레이너 서비스예요. 말이 안 됐어요. 헬스장에서 운동하는데 직원이 와서 기계 사용법 알려주는 것도 유료 서비스라니. 그럼 도서관 이용료는 뭐예요? 어르신, 독서실에서 신문 많이 보셨잖아요. 신문 구독료예요. 인터넷 사용료는요? 와이파이 사용료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거였어요. 이런 건 미리 알려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
다 계약서에 나와 있어요. 9페이지, 11페이지, 15페이지에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대리가 차가운 표정으로 계속 말했어요. 어르신께서 서명하신 거잖아요. 저희는 어떤 속임수도 쓰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계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돋보기를 끼고 한 글자 한 글자 말이에요. 총 23페이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온갖 함정 조항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위약금뿐만 아니라 매년 관리비는 10%씩 인상되고 병원비는 별도, 심지어 휴지나 세제 같은 생필품도 지정업체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18페이지에 있던 조항이었어요. 거주자는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불만 제기 시 퇴거 조치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불만을 말하면 쫓아낸다는 뜻이잖아요. 셋째 달이 되니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이번에는 480만 원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특별 건강관리비라는 명목으로 80만 원이 추가됐어요. 특별 건강관리비가 뭔가요? 어르신 지난달에 감기 걸리셔서 간호사가 약 가져다 드리고 체온 재고한 게 12번이에요. 그것도 돈 받아요? 당연하죠. 의료 서비스잖아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틀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겠다고요. 다시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이번엔 박미경 실장이 있더라고요. 실장님, 저 여기서 나가려고 합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박 실장의 얼굴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환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나가신다고요? 어르신 중도 해지 조항 확인하셨나요? 중도 해지 조항이 뭔가요? 박 실장이 서류를 뒤적이더니 한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여기 보세요. 계약 기간은 최소 3년입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위약금을 내셔야 해요. 위약금이 얼마나 되는데요? 1억 5천만 원입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억 5천만 원. 제 퇴직금이 1억 2천만 원인데. 이럴 수가. 1억 5천만 원이요? 네, 어르신 계약서 12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서명하셨잖아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계약서를 다시 받아들고 12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정말로 거기에 써 있더라고요. 개미만한 글씨로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누가 이런 조건을 받아들여요? 박 실장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어르신께서 받아들이셨잖아요. 서명도 하시고 그때 꼼꼼히 읽어보시지 그랬어요? 이 작은 글씨를 어떻게 다 읽어요? 60대 노인한테. 어르신 계약서는 계약서예요. 나이 상관없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때 김대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르신, 그리고 위약금은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줄어들어요. 1년 후에는 1억 2천만 원, 2년 후에는 8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럼 3년을 다 채워야 위약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어르신들이 3년은 계시는 거예요.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이게 다 계획된 일이라는 걸. 노인들을 유인해서 가둬두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다른 어르신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신 박 할아버지께서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 또 추가 비용 나왔어요.
이번엔 에어컨 필터 청소비래요. 한 달에 15만 원이라네요. 에어컨 필터 청소비도 따로 받아요? 박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김 형님은 아직 초보시네요. 여긴 정말 별별 게 다 돈이에요. 옆에 앉아 계신 최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것도 몰라요? 여긴 숨만 쉬어도 돈이에요. 화장지 쓰는 것도 돈, 전기 많이 쓰는 것도 돈, 온수 오래 쓰는 것도 돈이에요. 온수 사용료도 따로 받아요? 5분 넘게 샤워하면 추가 요금이에요. 한 번에 3,000원씩. 말이 안 됐어요. 이게 무슨 감옥도 아니고 박 할아버지가 쓸쓸하게 말씀하셨어요. 집까지 팔고 들어왔는데 이제 나가지도 못해요. 위약금이 1억이 넘는다네요. 저는 1억 5천만 원이던데요. 아, 어르신은 신규 고객이시구나. 요즘엔 위약금을 더 높게 받아요. 해마다 올라가거든요. 최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보였어요. 노인네들이라고 우습게 보는 거예요. 누가 이 작은 글씨를 다 읽어요? 그때 다른 테이블에 앉아 계신 이 할아버지가 다가와 앉으셨어요.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직원들이 들어요. 왜요? 여기서 불만 얘기하면 안 돼요.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불만 제기하면 퇴거 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소름이 끼쳤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작년에 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항의하고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결국 위약금 다 물고 나갔어요. 지금은 요양원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박 할아버지가 주먹을 꽉 쥐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속은 거예요. 완전히 속은 거라고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노인들을 이렇게 우롱하다니. 최 할머니가 흐느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 남편이 40년간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인데 이렇게 사라져 가니까 정말 미치겠어요.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곳에 있는 노인들이 모두 저와 같은 처지구나. 평생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런 대접을 받다니 더 이상 혼자 해결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큰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 좀 도와줘라. 아버지,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왠지 짜증스러워 보였어요. 뭔가 귀찮아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이 실버타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한 달에 500만 원 가까이 나와. 예. 500만 원이요? 200만 원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추가 비용이 너무 많아. 그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위약금이 1억 5천만 원이래. 어떻게 하면 좋겠니? 전화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게 저희도 요즘 애들 학원비며 대출금이며 여유가 없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호야, 아버지가 언제 너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있었니? 평생 처음이야. 1억 5천만 원이 너무 커요. 제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어떻게 그런 돈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니?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 월급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냥 좀 참고 계시면 안 될까요? 작은 아들 성호에게도 전화해 봤습니다. 성호야, 형한테도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큰일 났다. 아버지, 뭔 소리예요? 거기 좋은 곳이라고 하셨잖아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더니
성호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아버지가 거기 계시면 편해요. 뭐, 매번 안부 확인하러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만약에 아버지가 다시 집으로 오시면 저희가 더 신경 써드려야 하잖아요. 믿을 수 없었어요. 성호야, 너마저. 아버지, 그냥 좀 참고 계세요. 적응하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저희도 여유 생기면 도와드릴게요. 언제 여유가 생길 건데? 아버지 최소한이 2에 3년은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승진하면 그때 2-3년. 그때까지 제 퇴직금은 다 바닥날 텐데.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차갑게 돌아서다니. 그 후 한 달, 저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매달 500만 원씩 나가는 돈을 보며 제 퇴직금이 바닥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4개월 만에 이미 2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이 속도로 나가면 정말 2년도 못 버틸 것 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다른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지신 일이었어요. 박 할아버지셨는데 스트레스 때문인지 고혈압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또 청구서가 나왔어요. 구급차 호출비 50만 원, 응급처치비 30만 원. 병원비도 아니고 구급차 부르는 것도 돈 받아요? 당연하죠. 저희가 119에 신고하고 동행했잖아요. 그것도 서비스예요. 정말 말이 안 됐어요. 사람이 쓰러져서 119 부르는 것도 돈을 받다니. 박 할아버지는 퇴원 후 완전히 의기소침해지셨어요. 김 형님, 저 이제 정말 포기했어요. 그냥 여기서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5개월이 지났습니다. 누적 청구 금액이 2,500만 원을 넘어섰어요. 제 퇴직금이 이 속도로 나가면 정말 1년 반이면 바닥나겠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위약금이 1억 5천만 원이어도 그냥 도망가자. 퇴직금이라도 지키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차피 다 잃을 돈. 차라리 도망가서 조금이라도 건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곳은 보안이 철저했거든요. 출입할 때마다 카드를 찍어야 하고 CCTV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엘리베이터에도, 복도에도, 로비에도. 며칠간 관찰해 보니 새벽 5시쯤이 가장 한적했어요. 경비 아저씨도 졸고 있고 직원들도 아직 출근 전이고 제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약간의 생필품들, 그리고 통장. 이것들을 작은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저는 마지막으로 이 방을 둘러봤어요. 5개월간 살았던 곳이었는데 감정이 복잡했어요. 그래, 김철수.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나가자. 새벽 4시 50분.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CCTV가 저를 향하고 있었지만 어차피 나중에 들킬 거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계단으로 내려가려는데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3층, 2층, 드디어 1층 로비까지 내려왔어요. 경비실에는 경비 아저씨가 의자에 기대어 졸고 있었어요. 다행히 깊게 잠든 것 같았어요. 출입문 앞에 섰습니다. 카드를 대야 하는데 삐삐 소리가 날까봐 무서웠어요.
조심스럽게 카드를 대니 다행히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찬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자유의 맛이었어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정문까지는 약 50m.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시는 거예요?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박미경 실장이 서 있었어요. 새벽 5시에 왜 여기 있는 거죠? 아, 그게 잠깐 산책을. 새벽 5시에 가방을 들고 산책을요? 어르신, 설마 도망가려는 건 아니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아, 아닙니다. 정말 산책. 요즘 잠이 안 와서. 박 실장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CCTV 다 찍혔어요. 방에서 짐 싸는 것부터 말이에요. 저희가 24시간 모니터링 하거든요. 24시간 모니터링. 그럼 저희가 하는 모든 행동을 다 보고 있다는 말인가요? 어르신, 여긴 호텔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들어왔다가 나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때 관리소장으로 보이는 50대 남자가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야? 박 실장? 소장님, 김철수 어르신이 무단 이탈을 시도했습니다. 관리소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김철수 어르신, 여기서 5개월이나 지내시면서 아직도 적응을 못 하시네요. 저는 나가고 싶어요. 제발. 나가고 싶으시면 위약금 1억 5천만 원 내고 나가세요. 그게 계약이잖아요. 그 순간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어르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시도 하지 마세요. 다음에 또 이러면 정말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조치를요? 관리소장이 서늘하게 웃었어요. 계약서 18페이지 보셨죠? 시설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 강제 퇴거시킬 수 있어요. 물론 위약금은 그대로 받고요. 강제 퇴거를 시켜도 위약금은 받는다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조항이에요? 어르신, 방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박 실장의 목소리에는 협박에 가까운 차가움이 있었어요. 저는 힘없이 다시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럴 수가.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4년을 살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어둠만 깊어져 가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저는 이곳에 갇혀 있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나가는 돈을 보며 제 퇴직금이 바닥나는 걸 지켜보고 있어요. 6개월째 이번 달은 520만 원이 나왔습니다. 벌써 3천만 원을 잃었어요. 이 속도라면 정말 1년 반 후에는 제 평생의 노동이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에요. 이곳에 있는 50여 명의 어르신들 모두 같은 처지입니다. 여러분, 부디 조심하세요. 화려한 브로셔에 속지 마시고 계약서의 작은 글씨까지 꼼꼼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실버타운 탈출 시리즈 3편 마이너스 밤의 진실.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3일 뒤에 만나요.